안녕하십니까, 과학교사 K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을 전부 꺼내는 과학교사 K도 그 말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유튜브도 대한민국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는 국가를 운영하는 권한을 국민에게 선택된 사람들,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 1년간 국회의사당 모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요. 했던 업무는 보통 서류 배달, 상임위 배석, 국정감사 질의서 쓰기, 도시락 배달, 공동발의 법안 검토, 법안 아이템 서치 등이었습니다. 국회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는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법을 만든다는 것이죠. 학교로 치자면 학생회가 학교의 규칙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실제 법을 만드는 과정을 학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회와 학교가 규칙을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고 제가 생각하는 학급 규칙 만들기의 원칙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난이도 초급, 중급, 상급 운영 방안 순서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먼저 법을 만들거나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발의한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파기되거나 수정되거나 통과되는데요. 이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에 따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해양수산위원회, 국방위원회 등등이죠. 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른 법과의 충돌이나 한글 문법 등을 검토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데요. 이 전체 회의에서는 법안에 관한 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내게 되는데요. 대통령은 이 법을 그대로 공포할 수도 거부하여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돌려보낸 법을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면 이 법은 대통령의 동의 없이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크게 보면 제안, 심사, 표결, 개시죠. 저는 이렇게 실제 입법 절차를 따라서 학급 규칙을 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적용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학생은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학급 규칙을 제안하고 학급 구성원으로 구성된 몇 개의 상임위원회 중 관련도가 가장 높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거절되거나 수정되거나 원안 그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합니다. 저는 상임위원회를 휴식시간, 수업시간, 교실 환경, 학급 문화 4개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급 전체의 표결로 규칙을 통과시키거나 폐기합니다. 이후 담임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이 규칙의 한글 문법을 손보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실제 규칙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도 실제 입법 절차와 마찬가지로 제안, 심사, 표결, 개시의 과정을 따릅니다. 여기서 저는 학급 규칙 만들기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세부적인 원칙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담임선생님 마음대로 학급을 운영한다. 아무리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독재 정권의 쓴맛을 봐야 민주주의가 그리워지는 법입니다. 둘째, 규칙은 학급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아무 규칙이나 마구 제안하도록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셋째, 규칙은 학급 구성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규칙을 정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규칙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반 학생이 우리 반에 들어올 수 없다 하는 규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칙을 정하고 싶을 때에는 학년 전체에서 혹은 다른 반과 함께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벌칙이 있는 규칙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는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규칙만 있게 된다면 화재 등의 위급 상황에서도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학생은 이 규칙을 어긴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규칙은 교실에서는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된다. 단 대피가 필요한 위급 상황은 예외로 한다 라고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규칙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지만 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법과 규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섯째, 벌칙은 징벌이 아닌 봉사나 학습, 훈계로 한다. 학생의 성장을 도와야 하는 학교에서 징벌적 벌칙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저는 학급 운영에서 규칙을 어기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의 교실 청소를 혼자서 대신하도록 하거나 주기율표를 20회 정도 쓰거나 이것을 쓰는 동안 제 잔소리를 듣도록 했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운영 방안입니다. 초급 운영입니다. 초급 운영에서는 법안의 이유와 뭐뭐 하면 혹은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한다. 단 뭐뭐는 예외로 한다 라는 간단한 양식으로 규칙을 제안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유를 제외하고 규칙만 보자면 지각하면 그날의 교실 청소를 전부 혼자 한다. 단 담임선생님이 지각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고 발의할 수 있겠네요. 이후 상임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하여 최종으로 확정된 규칙은 학급 게시판에 써붙이는 정도로 게시하죠. 제안, 심사, 표결, 개시입니다. 중급 운영에서는 법안을 발의할 때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 국회에서 사용하는 이런 양식에 따라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제출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실정이고 따라서 어떤 규칙을 새로 만들
만들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죠. 그리고 규칙의 형식은 초급 운영과 같습니다. 다만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초급 운영과 비교해보면 지각하면 그날의 교실 청소를 전부 혼자 한다. 단 담임선생님이 지각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는 규정뿐만 아니라 지각이란 조회 시작을 알리는 종이 끝난 이후에 교실에 입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 교실 청소란 종례가 끝난 후 교실에 먼지와 쓰레기를 쓸어 담고 물걸레질을 하는 것을 말한다 등의 용어 정의를 포함합니다. 이런 중급 운영은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지각 1분 정도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종례 전에 청소 혼자서 다 해놨는데요. 이렇게 규칙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면 적용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고급 운영에서는 실제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중급과 똑같이 제한하되 신구조문 대비표까지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법안의 형식이 달라지죠. 1장 총칙에서는 저에게 가장 익숙한 건축법이나 임대주택 특별법을 따와서 이 규약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정립하였고 2장에서는 규약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방식에 대해 명시합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상임위원회와 맞아떨어지게 휴식시간, 수업시간, 교실 환경, 학급 문화에 대한 규칙 조항을 넣습니다. 마지막 7장에서는 벌칙을 정하죠. 실제 형식과 흡사하게 문서화하여 규칙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 규칙을 만드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 규칙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지각하고 혼자 청소를 하던 학생이 선생님은 왜 지각해놓고 청소를 안 하냐고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버릇없다며 화를 내실 수도, 웃으면서 네 말이 맞다며 같이 청소를 해주실 수도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반 규약 제2조 제1항 3호를 봐라. 이 규약에 적용을 받는 구성원은 학생으로 되어 있다. 교사인 나는 이 규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학생은 다음날 바로 구성원을 학생과 담임교사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담임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과 그 과정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은 규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성장했을 것이고 담임선생님과 함께한 그 성장 경험은 그 학생의 인생 전체에 걸쳐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규칙을 정하고 벌칙을 정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까지 예외 조항을 정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학생을 규정에 맞게 기계처럼 딱딱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면 바로 학생들이 마주하게 되는 실제 법, 즉 대한민국의 규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규칙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규칙을 만드는 사람을 뽑는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노력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느껴보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야 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스스로 만든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학생이 규칙에 공감하여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수업에서 이론으로도 이 내용을 배우긴 하겠지만 스스로가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정하고 규칙이 잘못했을 때 억울함을 느끼고 그 규칙을 바꿔내는 것만큼 학생이 깨닫고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그 규칙에 얽매여보는 걸 체험해보는 것이야말로 저는 학생의 민주시민 역량이 가장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최선을 다해 그 기회를 살려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규칙을 모든 학생들이 이해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만 기억해주세요. 제안, 심사, 표결, 개시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교사 K였습니다.